화가 나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너무 화가 나, 어떻게 아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에게 내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야,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좋은 기회인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화라는 감정이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효용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들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아이를 키우다 보면 정말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저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저를 화가 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떤 방식으로 나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지, 나의 화를 통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인지 재구성이라는 방법입니다. 결국 감정이라는 것은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느냐,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영향을 크게 줍니다. 우리 물이 반절이 있을 때 반절밖에 없어 라고 볼 수도 있고, 반절이나 있어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를 인지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달라지게 되죠. 반절밖에 없다고 하면은 아쉬움, 부족함, 결핍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가 있고, 반절이나 있어 하면은 풍족함, 풍부함, 만족스러움 이런 것들이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를 어떻게 인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날 때,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는 어떠한 인지적인 부분들이 이 배경에 있고 어떤 감정이 들어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인 부분을 우리가 교정해주고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화가 났을 때 이것을 단지 이제 저 아이가 나를 화가 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이제 좋은 교육의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화를 참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같은 화가 나는 상황이더라도 내가 너무 화가 나, 어떻게 아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지? 라고 인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이에게 내가 감정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야, 좋은 기회야 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상황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전적이고 좋은 기회인 것처럼 여겨지다 보니까 감정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화라는 감정이 아이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나의 효용성을 보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이처럼 같은 상황도 이 상황을 파악하는 인지적인 신념이라든지 인지적인 생각을 변화시켜주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인지가 들고 어떤 감정이 드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습관처럼 패턴처럼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화가 나는 상황들에서 어떠한 인지와 어떤 감정들이 자동적으로 진행이 되는지를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이런 감정이 들 때 이런 생각을 해보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화가 나는 상황에서 이거는 아이에게 감정 조절을 보여줄 수 있는, 학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감정을 조절하고 화를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인지를 바꿔보는 것, 어떻게 보면 인지적 재구성이 감정 조절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행동적인 접근입니다. 화가 났을 때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이 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더 이렇게 신경질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그 화가 증폭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한번 바꿔보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 가장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방법은 심호흡입니다. 이런 화가 나고 짜증이 났을 때 하고 심호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조금 천천히 느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저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어떤 행동에 따라서 이런 감정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좀 편안하게 여유 있게 하다 보면은 감정도 그 행동에 따라서 편안해지고 여유로워지게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막 무엇을 급하게, 조급하게, 막 빠르게 하다 보면은 나의 마음도 조급해지고 급해지게 됩니다. 더 감정적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가 나는 상황, 짜증나는 상황에서는 심호흡을 먼저 한번 하고 나의 행동도 말도 느리게 한번 해보시는 것입니다. 그런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감정을 또 다르게 만들 수 있음을 경험해 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어서 어떤 행동을 할 수도 있지만 어떤 행동을 하냐에 따라서 그 감정이 뒤를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짜증나고 화가 날 때마다 심호흡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는 제가 심호흡을 하면은 우리 가족들한테는 하나의 신호가 됩니다. 아빠가 혹은 내 남편이 조금 기분이 안 좋나? 혹은 뭐 컨디션이 안 좋나? 이런 거를 짐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심호흡을 하면은 아내가 무슨 일이 있어? 라고 이렇게 먼저 다가와 주기도 합니다.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다가와 주기도 하고요. 혹시라도 인제 제가 화가 나거나 짜증 냈을 때 또 그런 걸 모르는 상태라면은 때로는 갈등이 생기거나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생길 수가 있는데, 이런 하나의 신호로 작용하다 보니까 가족들도 조심해 주고 또 배려를 해 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의 화나 감정들도 가라앉을 때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할 때는 이런 심호흡, 그리고 천천히 행동하는 것을 한번 해 보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이런 행동은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것도 방법입니다. 어떤 분들은 뜨개질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밖에 나가서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을 통해서, 그 행동을 통해서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또 한번 알아보시고 찾아보시는 것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대화입니다. 이 화라든지 감정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놔둔다고 해소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상황에서는 이걸 해소하지 못하고 담아두었다가 그래도 어느 순간에는 이것을 이제 한번 잘 살펴보고 내가 왜 그런 감정이 들었는지, 그리고 이런 감정들을 어떻게 해소할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가장 도움되는 것은 바로 대화입니다. 누군가와 내 감정이 드는 상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 그리고 이때 내가 무슨 감정이 들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공감을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 감정을 해소하는 데는 정말 제일 도움이 됩니다. 남자분들은 사실 이런 것들에 익숙하지가 않아요. 자기 감정을 남자친구들과 얘기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런 감정이 들 때,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 그냥 어디 숨어버리죠. 동굴에 숨어버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 자꾸 해보다 보면은 점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이런 것들 좀 잘 하는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배우자분이랑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반대로 이런 배우자분 남자들의 경우에는 이런 거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대해줘야 될지 조금 당황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가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불편한 감정이 들었을 때 어느 순간에는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는 거 참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은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찬찬히 살펴보게 되어요. 그리고 내가 이런 받아들였었던, 느꼈었던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실제로 해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들이 내가 언어로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런 감정을 다스리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언어로서 이런 감정을 명명하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을 때 누군가 들어주고 경청을 해주고 공감을 해주게 되면은 이런 관계라는 것이 이런 옥시토신 같은 또 좋은 관계 물질들을 분비를 시켜가지고 그런 감정들이 자연스럽게 완화가 되는 것이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경험들, 감정들을 느끼셨다 하시면은 꼭 이런 것들을 대화를 통해서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인지 환자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상황 중에 하나가 누군가와 대화를 하기가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내에서의 문제, 혹은 뭐 남편과의 문제, 이런 것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은 그냥 누워서 침뱉기 같은 것처럼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얘기하기를 좀 어려워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전문가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시는 것도 참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장 꺼리는 것이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안 좋은 소문이 나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걱정을 하실 텐데, 전문가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하기 때문에 절대 그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뭐라고 하지 않거나 비난하지 않고 누구한테도 비밀을 발설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가족들이나 친구들한테 대화를 통해서 풀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만,
그런 상황이 안 된다, 어렵다 하면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도 꼭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불편한 감정, 화가 나는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3가지 방법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경우에는 이 3가지 방법이 참 도움이 되고 삶을 살아가고 가족들과의 함께 관계를 지속하는 데 참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3가지 방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방법을 발견하고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단지 무의식 속에 억누르고 이렇게 참고 그런 것이 아니라 잘 적절히 관리하고 해소하고 하심으로써 이런 풍요로운 행복한 삶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이런 방법들이 감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시는 경우 있으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는 이상으로 정신과 전문의 배종빈이었습니다.